이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빨래를 개다가 손수건 하나를 발견한 순간이었죠. 연보라색 천에 수놓아진 작은 꽃무늬. 아무도 몰랐어요. 이 손수건 하나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불러올 거라는 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이 그곳에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수건을 만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른 아침 햇살이 대리석 바닥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새하얀 앞치마 끈을 묶으며 현관 거울을 봤어요. 오늘은 서울 강남에 있는 대기업 윤 회장 댁에 가정부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30살. 이제는 정말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어요.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곧 중년 여성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관리인 김 씨였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인자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은희는 공손하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박은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은희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 인사도 참 잘하시네요. 잘 오셨어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집이 워낙 넓어서 처음엔 길 잃기 쉬우실 거예요.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 왔을 때 한참 헤맸거든요. 일주일은 걸린 것 같아요. 저택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희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했습니다. 처음 오는 곳인데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현관 바닥의 대리석 무늬, 복도로 들어오는 햇빛의 각도, 벽지의 은은한 베이지색, 어딘가에서 풍기는 은은한 라벤더 향. 모든 게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에 이곳을 걸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리는 것 같았어요. 숨이 약간 가빠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괜찮으세요? 김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뒤돌아보며 물었어요. 은희는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집이 정말 아름다워서 감탄했어요. 이렇게 멋진 집은 처음 와봐요. 영화에서나 봤던 것 같은 집이네요. 사실은 전혀 아니었어요.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익숙해서였죠.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요. 처음 오는 곳인데 익숙하다니요. 그건 말이 되지 않았어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넓은 주방이었습니다. 최신식 가전제품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김 씨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댁은 정말 조용하신 편이에요. 직원들한테도 소리 한 번 안 지르시고요. 회장님과 부인, 그리고 따님 수진 씨가 계세요. 따님은 대학생이고요. 정말 착하세요. 저희 직원들한테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챙겨주세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은희는 작은 수첩을 꺼내 열심히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로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청소와 빨래가 주된 일이에요. 그리고 간단한 식사 준비요. 부인께서 요리를 직접 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주로 보조만 하시면 돼요.
재료 손질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거요. 가끔 손님 오시면 차 대접하는 것도 도와주시고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들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서 일하기 편해요. 제가 여기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김 씨가 주방 곳곳을 가리키며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냉장고 위치, 식기 보관 장소, 청소 도구 위치까지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은희는 열심히 듣고 있었지만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주방 구조가 왠지 익숙했어요. 냉장고 위치를 듣기도 전에 적이 있을 것 같았고 식탁 배치도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창문의 높이, 싱크대의 위치, 심지어 바닥 타일의 색깔까지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릴 때 이곳에서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일 것 같았습니다. 컵은 저 위 찬장에 있을 것 같고 수저는 저 서랍에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소리였죠. 은희가 고개를 들자 우아한 중년 여성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 부인 강미숙이었어요. 5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우아한 차림이었어요.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서려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오랜 고통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많이 울었던 것 같은 눈가였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부인이 우아하게 다가오며 부드럽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은희는 급히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박은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족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부인은 은희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5초, 10초,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마치 은희의 얼굴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죠. 은희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공손하게 가만히 서 있었어요. 시선을 피하면 실례일 것 같았거든요. 부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 같기도 하고 희망 같기도 하고 두려움 같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올해 30살입니다. 은희가 정확하게 대답했죠. 부인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뭔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하지만 곧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큰딸이랑 똑같은 나이네요. 편하게 지내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여기서 일하시는 동안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부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부인이 주방으로 들어가고 은희는 김 씨의 안내를 받아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1층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나타났어요. 싱글 침대, 작은 옷장,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어요. 장미 덤불과 작은 분수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햇빛이 참 잘 들었어요. 정말 좋은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개인 화장실도 딸려 있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 씨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은희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옷가지들을 꺼내 옷장에 넣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많은 걸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짐을 풀다가 문득 손이 멈췄어요.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습니다. 작은 천주머니가 손에 만져졌어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그걸 꺼냈습니다. 낡은 천주머니였어요. 27년 동안 함께한 주머니였습니다. 안에는 손수건 하나가 들어있었죠. 은희는 더욱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연보라색 손수건. 세월이 흘러 색이 약간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작은 하얀 꽃무늬가 정성스럽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섬세했어요. 누군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 정성껏 만든 게 느껴졌습니다. 은희의 유일한 과거였습니다. 이것 말고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버려졌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손수건만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은희는 손수건을 펼쳐봤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비춰보니 연보라색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예쁜 색이었어요. 작은 하얀 꽃무늬가 손수건 전체에 규칙적으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장미 같기도 하고 벚꽃 같기도 한 작은 꽃들이었어요. 하나하나 다 손으로 수를 놓은 게 느껴졌습니다. 기계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작품이었어요. 누가 만든 걸까요? 자신의 엄마였을까요? 아니면 할머니였을까요? 은희는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평생 이것만 보면 눈물이 났어요. 자신의 유일한 단서였거든요. 이것만이 자신이 누군가의 딸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증거였어요. 이게 내 유일한 단서야. 은희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젠가 이걸로 내가 누구였는지 알 수 있을까? 내 엄마가 어디 있을까? 날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걸까? 지금도 날 찾고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지난 27년 동안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도 여러 번 신고했었어요. 실종 아동 찾기 센터에도 등록했고요. DNA 데이터베이스에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매칭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은희는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아마 부모님은 자신을 버린 게 맞는지도 몰라요. 찾을 생각이 없는지도 모르죠. 그래도 은희는 이 손수건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게 자신의 유일한 과거니까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다시 천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맨 아래 서랍, 옷 밑에 넣었어요. 이건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소중했거든요. 혹시 잃어버릴까봐 항상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자신의 과거를 영영 알 수 없게 될 테니까요. 첫 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은희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았어요. 빨래도 했고요. 부인의 요리도 도왔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일은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서 살았던 것처럼요.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첫날 청소를 할 때였어요.
은희는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 각 방을 지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한 방 앞에서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방 앞에만 서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허락 없이 방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은희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난간을 잡는 순간 몸의 균형을 바로 잡았어요. 마치 이 계단의 리듬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계단이 몇 개인지 어느 계단이 삐걱거리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은희는 화장실에 가려고 불을 켜지 않은 채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벽에 부딪히거나 헤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걸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와서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불도 안 켜고 어떻게 길을 찾았지? 이상했습니다. 계단의 삐걱거리는 소리도 복도의 냄새도 정원의 풍경도 모든 게 익숙했어요. 그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첫날부터 길을 잃지 않았어요. 김 씨가 한 번만 알려줬는데도 모든 걸 기억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지 않고도 찾았고요. 청소 도구함이 어디 있는지도 저절로 알았어요.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은희는 식탁을 깨끗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거실로 이동한 후였죠.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에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장미 덤불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었어요. 그때 부인이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아, 사모님.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은희 씨, 잠깐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은희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타드릴게요. 사모님께서는 앉아 계세요. 제가 모시는 입장인데 어떻게? 하지만 부인이 고집했어요. 괜찮아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앉으세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부인의 말투가 정말 간절했어요. 부인이 직접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부인이 찻잔 2개를 꺼내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캐모마일 허브차였어요. 은은한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족이 있으세요? 부인이 찻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찻잔을 들고 있던 부인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찻잔이 살짝 흔들렸어요. 보육원에서요? 목소리에 더 큰 떨림이 실렸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어요. 네. 어릴 때 버려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누구인지 몰라요. 부모님 얼굴도 전혀 기억나지 않고요. 형제 자매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저 혼자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은희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말하기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몇 번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니까요. 부인은 한참 동안 은희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 엄청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슬픔, 그리움, 희망, 그리고 두려움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몇 살 때요? 버려진 게? 부인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살쯤이었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나이도 사실 몰라요. 보육원에서 제 키랑 몸무게, 치아 상태 보고 대충 추정한 거예요. 그래서 생일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보육원에 들어간 날을 생일로 정했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시작을 모른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생일을 알고 부모님을 알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는데 자신만 아무것도 모르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부인의 손이 찻잔 위에서 심하게 떨렸습니다. 차가 찻잔 밖으로 살짝 넘칠 뻔했어요. 부인이 급히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어느 보육원이었어요? 부인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소망 보육원이요. 거기서 27살까지 살았어요. 작년에 독립했고요.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북구. 부인이 중얼거렸어요. 언제 그 보육원에 들어갔어요? 정확한 날짜 기억나세요? 3월 15일이요. 그날 보육원에 들어갔다고 기록에 나와 있대요. 그 전에는 경찰서에 며칠 있었다고 하고요. 놀이공원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갑자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비명을 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제가 이상한 말 한 건가요? 은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마음이 아파서요. 부모 없이 자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요. 부인은 차를 따르며 더 이상 묻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계속 은희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참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주방이 너무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어요? 부인이 잠시 후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릴 때 큰 충격을 받으면 기억을 잃을 수 있대요. 방어기제래요. 너무 무서운 기억은 뇌가 스스로 지워버린다고. 그래서 저는 3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냥 가끔 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하지 않아요. 꿈인지 기억인지 구분이 안 돼요. 부인이 몸을 앞으로 바짝 기울였어요. 어떤 목소리요? 어떻게 들려요? 눈빛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은희가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따뜻한 목소리인 것 같은데.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부드럽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확실하지 않아요. 어쩌면 제가 너무 외로워서 만들어낸 기억일 수도 있고요. 상상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엄마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낸. 은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얼른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습니다.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찻잔을 들어 차를 마시며 감정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 없이 자라는 게 얼마나 외로웠을까.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했을 텐데. 아플 때도 혼자였을 텐데. 무서울 때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을 텐데. 명절 때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부인의 목이 메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저으며 밝게 웃으려 애썼어요. 괜찮았어요. 보육원 선생님들이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특히 원장 선생님이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리고 저처럼 혼자인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외롭지는 않았어요. 다들 서로가 가족이었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명절 때는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놀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하지만 은희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말과는 다르게요. 그날 밤 부인은 침실에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회장 윤태호가 침대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습관이 있었죠. 부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새로운 가정부 은희 씨 본 거 맞죠?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이 안경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봤어.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일을 못해? 부인이 침대 끝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 일은 정말 잘해. 그런데 이상해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자꾸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황당한 생각이라 입 밖으로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완전히 내려놓고 아내를 똑바로 봤습니다. 자꾸 뭔데? 말을 해봐. 뭐가 이상한데? 부인이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윤이가 생각나요. 나이도 딱 30살이고 뭔가 느낌이 너무 비슷해요. 눈빛이랑 목소리도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 서윤이가 컸으면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여보, 그만해요. 제발. 우리 딸은 24년 전에. 그도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어요. 너무 아픈 말이었습니다. 24년이 지났어요.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도 그렇게 말했었죠. 3년 이상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5%도 안 된다고요. 알아요. 알아요, 여보.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4년이나 지났잖아요.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불가능하다는 걸. 그런데도 자꾸 그 애만 보면 마치 서윤이가 자란 모습 같아요. 키도 비슷하고 얼굴 윤곽도. 물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냥 느낌이 그래요. 엄마의 본능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자꾸 말을 걸어요. 회장이 일어나 아내를 꼭 안아줬어요. 나도 그래요. 사실은 그 나이 또래 여자만 보면 자꾸 우리 딸 생각이 나요. 지하철에서도 길거리에서도 회사에서도 서윤이가 살아있다면 저렇게 컸을까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희망을 가지면 더 힘들어요. 다시 실망하게 될 거예요. 우린 이미 너무 많이 실망했잖아요. 수백 번도 넘게 희망을 가졌다가 무너졌잖아요.
부인이 남편의 품에서 울었어요. 그래도 이번은 좀 달라요. 은희 씨가 보육원에서 자랐대요. 서울 강북구 소망 보육원. 그리고 3월 15일에 보육원에 들어갔대요. 3살 때요. 놀이공원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회장의 몸이 확 굳었습니다. 부인을 밀어내듯 떼어놓고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뭐라고? 3월 15일? 강북구? 놀이공원? 네. 그날이에요. 서윤이가 사라진 날. 그 놀이공원도 강북구에 있었잖아요. 모든 게 일치해요. 나이도 날짜도 장소도.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확실할 수 없어요. 그날 강북구에서 발견된 아이가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하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요. 은희 씨한테 들키지 않게요. 혹시 아니면 실망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만 조용히 알아봐요. 부인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내일 아침에 개인적으로 탐정을 고용할게요. 조용히 알아보라고 할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희는 언제나처럼 일찍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어요. 2층 복도를 걸레로 닦고 있었죠.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복도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은희는 한 방문 앞에서 또다시 멈췄습니다. 이 방이었어요. 첫날부터 신경 쓰였던 그 방. 다른 방들과 달리 이 방만 문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손잡이도 오래 만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분명 오랫동안 열지 않은 방이었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향기가 새어나왔습니다. 라벤더 향 같았어요. 그 방은 들어가면 안 돼요. 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희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윤 회장 부부의 둘째 딸이었죠. 긴 머리에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단정해 보였어요. 아, 죄송해요. 청소하려고 했는데. 이 방도 청소해야 하나 해서요.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요. 은희가 급히 사과하며 말했죠.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아니에요. 그 방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요. 청소도 안 해요. 엄마가 가끔 혼자 들어가서 하시긴 하지만 저희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왜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은 그 방문을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언니 방이에요. 제 친언니. 24년 전에 실종됐어요. 그때 언니는 겨우 3살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가 언니 생일을 축하하러 갔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화장실에 데리고 갔다가 잠깐 눈을 뗀 사이에 그렇게 언니가 사라졌대요. 연기처럼 그냥 사라져 버렸대요. 은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살에 실종됐다고요? 놀이공원에서요? 자신과 똑같았어요. 자신도 3살 때 놀이공원 근처에서 발견됐었잖아요. 같은 나이, 같은 장소, 심지어 같은 시기일 수도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어요. 찾지 못하셨어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슬프게 고개를 저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못 찾았어요. 경찰도 수백 명을 동원했고 사설 탐정도 여러 명 고용했대요. 전국의 보육원과 고아원을 다 뒤졌고요. 실종 아동 포스터도 수만 장 돌렸대요. CCTV도 확인하고 목격자도 찾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대요. 언니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순식간에 사라졌대요. CCTV에도 안 잡혔고요. 그 시절엔 지금처럼 CCTV가 많지 않았대요. 그래서 더 찾기 어려웠대요. 은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너무 비슷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언니 이름이 뭐였어요? 은희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윤이요. 예쁜 이름이죠? 저랑 3살 차이였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언니가 사라졌지만 부모님이 항상 언니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잘 알아요. 마치 제가 직접 만난 것처럼요. 수진이 실종된 언니 방문을 쓸쓸하게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진도 정말 많이 있어요. 언니는 정말 예뻤대요. 통통한 볼에 큰 눈. 그리고 정말 착했대요. 순하고 웃음이 많았대요. 밤에도 잘 울지 않았고 낯을 가리지도 않았대요. 모두가 언니를 좋아했대요. 엄마가 매일 밤 그 사진들을 보신대요. 울면서요. 아빠도요. 저희 부모님은 24년 동안 단 하루도 언니를 잊은 적이 없으세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안 됐네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언니를 기다리세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세요. 그래서 언니 방을 그대로 뒀어요. 24년 동안요. 침대도 장난감도 옷도 다 그대로예요.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청소하시고 정리하세요. 혼자 조용히요. 그리고 언니한테 말을 거세요. 서윤아, 엄마야. 잘 지내니? 어디 있니? 이렇게요. 저도 문 밖에서 들었어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은혜 씨, 왜 우세요?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너무 슬픈 이야기라서요. 저도 보육원에서 자라서 그런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요. 은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은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힘드셨겠어요. 저희는 적어도 서로가 있잖아요. 하지만 은희 씨는 정말 혼자였네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 햇빛만 쏟아지고 있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은희는 가족들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꾸 눈이 갔어요. 자신과의 공통점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어느 날 부인이 점심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은희도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야채를 썰고 있었죠. 부인이 냉장고에서 땅콩 버터를 꺼냈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려고요.
그런데 은희는 무의식적으로 몇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얼굴을 약간 찌푸렸고요. 부인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은희 씨, 혹시 땅콩 알레르기 있어요? 부인이 갑자기 물었어요.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뭐라고 말한 적 없는데. 아까 제가 땅콩 버터 꺼내니까 자꾸 피하더라고요. 얼굴도 약간 찌푸렸고요.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해서 물어봤어요. 은희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어릴 때부터 아주 심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땅콩을 조금만 먹어도 목이 부어올라요. 한 번은 정말 죽을 뻔했어요.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그 이후로 평생 조심하고 있어요. 냄새만 맡아도 불안해져요. 부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땅콩 버터통을 든 채로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서윤이도 그랬어요.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정말 심했죠. 돌잔치 때 떡에 땅콩 가루가 들어간 걸 먹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밤새 치료받았어요. 그 이후로 절대 땅콩이 들어간 음식은 주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평생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부인의 목소리가 더 많이 떨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은희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어요. 그랬군요. 비슷하네요. 땅콩 알레르기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도 몇 명 있어요. 하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은희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땅콩 버터를 다시 냉장고에 넣으면서도 시선은 은희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다른 음식 알레르기는 없어요? 부인이 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새우도 못 먹어요. 그것도 아주 심해요.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발진이 생기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산물 식당은 아예 안 가요. 은희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서윤이도 새우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땅콩이랑 새우를 절대 못 먹었죠. 한 번은 모르고 먹었다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어요. 병원에 데려가서 며칠 동안 치료받았어요. 부인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처럼 작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주방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이상한 우연이네요. 은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은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혹시 하는 마음과 아니야 하는 생각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유도 잘 못 마셔요. 은희가 대화를 이어가려고 덧붙였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요. 마시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유당불내증이래요. 부인이 작은 비명 같은 소리를 냈어요. 어머.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서윤이도 우유를 못 마셨어요. 분유도 특수 분유를 먹였어요. 유당불내증이 있었거든요. 똑같네요. 너무 똑같아. 은희도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연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감히 생각할 수 없었어요. 설마 자신이 그 잃어버린 딸일 리가 없잖아요. 그건 너무 큰 희망이었습니다. 감히 바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회장, 부인 수진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경제면을 보면서요. 그러다 안경이 불편했는지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안경 다리 끝부분을 자신의 입술에 댔어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요. 안경을 입에 대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왜일까요? 자신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거든요. 뭔가 고민할 때나 생각에 잠길 때 펜이나 안경, 손가락 같은 걸 무의식적으로 입술에 대는 버릇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보육원 선생님이 그 버릇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었거든요. 은희 씨, 괜찮으세요? 왜 그래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은희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잠깐 다른 생각을 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수진은 아버지와 은희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은희 씨랑 똑같은 습관 있으시네요. 진짜 신기하다. 완전 똑같아요. 수진이 신기한 듯 말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똑같다는 거니? 안경을 입술에 대는 거요. 은희 씨도 전에 그러는 거 봤어요. 뭔가 생각할 때 펜을 입술에 대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 처음 봤는데 두 분 다 똑같이 그러시네요. 정말 똑같은 버릇이에요. 유전인가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과 부인이 동시에 은희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은희는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어요. 아, 저도 모르게 하는 나쁜 버릇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던데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었어요. 서윤이도 그랬어요.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든지 입에 대는 버릇이 있었죠. 숟가락도 장난감도 손가락도. 아빠 습관을 물려받았나 봐요. 그때는 귀여워서 그냥 뒀는데 지금 생각하면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식탁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뭔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너무 많았어요. 나이 알레르기 2가지, 우유 못 마시는 것, 심지어 안경 버릇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이건 정말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가능성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은희는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땅콩 알레르기, 새우 알레르기, 우유 못 마시는 것, 안경 입에 대는 버릇, 그리고 이 집에서 느끼는 이상한 익숙함. 나이 놀이공원 3월 15일.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어요. 설마 내가 그 잃어버린 딸일까? 은희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세상에 비슷한 사람은 많아. 알레르기도 흔한 거고. 그냥 우연이야.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하는 희망이 자꾸 고개를 들었어요. 은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맨 아래 서랍, 옷 밑에 숨겨뒀던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손수건을 다시 꺼냈어요. 달빛에 비춰보니 연보라색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손수건이었어요. 이게 단서가 될 수 있을까? 은희가 손수건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집 사람들이 알아볼까? 하지만 보여줄 용기가 안 나. 만약 아무 관련이 없다면 어떡하지? 헛된 희망만 갖게 되는 거잖아. 나도 저 사람들도 상처받을 거야.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몰라. 은희는 손수건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어요. 아니야. 알아야 해. 이렇게 우연이 많은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혹시 정말로 내 가족이라면? 27년을 헤맸는데 이렇게 찾았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 용기를 내야 해. 두려워하지 말자. 은희는 손수건을 다시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평소처럼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2층 화장실에서 수건들과 옷가지들을 모아왔어요. 큰 바구니에 담아서 세탁실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계단을 내려오다가 수진의 방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아마 수진의 가방에 있던 게 빨래를 꺼내면서 같이 나온 것 같았어요. 은희는 빨래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회장 부부와 3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찍혀 있었어요. 아이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이 정말 귀여웠어요. 큰 눈이 초롱초롱했고요. 정말 예쁜 아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은희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됐습니다. 그 아이 손에 뭔가 들려 있었거든요. 작은 손수건 같았어요. 은희는 사진을 눈앞으로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수건이었어요. 분명히 손수건이었습니다. 색깔은 연보라색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하얀 꽃무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은희는 눈을 더 크게 떴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연보라색 손수건, 작은 하얀 꽃무늬. 아이가 그걸 양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보물처럼요. 은희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게 설마. 은희는 급히 빨래 바구니를 그대로 두고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발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복도를 달렸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열기도 힘들었습니다. 천주머니를 꺼냈어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사진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았어요. 색깔도 크기도 꽃무늬의 패턴도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 줄기 하나하나, 수놓아진 방식까지 똑같았어요. 심지어 천의 재질까지 같아 보였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이건 같은 손수건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사진 속 손수건과 자신이 가진 손수건이 동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은희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사진과 손수건을 번갈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나였던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이 아이가 나였던 거야? 그럼 나는 정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나는 정말 이 집에 잃어버린 딸이었던 거야? 윤서윤? 그게 내 진짜 이름이야? 은희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7년을 혼자 살았는데 가족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요. 27년을 헤맸는데 답이 여기 있었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일치했어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은희 씨? 문 밖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갑자기 뛰어가시길래 무슨 일인가 했어요. 빨래통도 복도에 그대로 두시고. 어디 아프세요? 수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희는 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그리고 우셨어요. 눈이 빨개요. 은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빨래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수진 씨 가방에 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수진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더니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거 제 가방에 항상 넣고 다니는 사진이에요. 언니 마지막 사진이거든요. 실종되기 바로 직전에 찍은 거예요. 놀이공원에서요. 그날 생일이었어요. 4살 생일. 수진이 사진 속 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으로만 언니를 알아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 사진을 보면 언니가 얼마나 예뻤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죠? 언니가 손에 뭘 들고 있는 거. 수진이 사진 속 손수건을 가리켰습니다. 은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손수건이요?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신 손수건이래요. 연보라색의 하얀 꽃무늬를 정성껏 수놓으신 거. 언니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기 시작하셨대요. 몇 달 동안 밤마다 조금씩 술을 놓으셨대요. 언니가 너무 좋아해서 항상 들고 다녔다고 해요.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심지어 목욕할 때도 놓지 않았대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종됐을 때 그 손수건도 같이 사라졌어요. 엄마는 그 손수건을 다시 보면 언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대요. 그래서 똑같은 손수건을 또 만들려고 하셨대요. 똑같은 연보라색 천을 사고 똑같은 실을 준비하셨대요. 하지만 시작도 못하셨어요. 첫 번째 꽃무늬를 수놓다가 너무 슬퍼서 울고 우시다가 그만두셨대요. 언니 생각이 너무 나서요.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정했어요. 보여줘야겠다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은희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뭐예요? 왜 그러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는 서랍을 다시 열었어요. 천주머니를 꺼내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건네기도 힘들었어요. 이거 열어보세요. 제발.
그리고 사진이랑 비교해 보세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수지는 이상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받았어요. 이게 뭔데요? 왜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으며 눈물만 흘렸어요. 열어보세요. 제발. 그냥 열어만 보세요. 은희가 다시 간신히 말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주머니를 열었어요. 연보라색 손수건이 나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수진이 사진과 손수건을 번갈아 봤어요. 똑같았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았어요. 색깔도 크기도 꽃무늬도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실밥의 패턴까지 똑같았어요. 술을 놓은 방식, 꽃의 크기, 꽃잎의 개수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었어요. 이건 동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은희 씨,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맡겨졌을 때 손에 쥐고 있었대요. 3살 때요. 3월 15일에요. 서울 강북구 놀이공원 근처에서 발견됐을 때요. 이것만 꼭 쥐고 있었대요. 경찰이 빼려고 했는데 안 놨대요. 울면서 꼭 붙잡고 있었대요. 이것만이 제 유일한 과거예요. 제가 누구였는지 알려줄 유일한 단서였어요. 27년 동안 이것만 보고 살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손수건을 바라보다가 은희를 봤어요. 그리고 사진 속 아이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희를 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월 15일 강북구 놀이공원 3살 손수건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모든 게 일치해. 엄마. 수진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엄마. 아빠. 빨리 오세요. 그녀가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렸어요. 엄마. 아빠. 빨리요. 급해요. 은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곧 계단을 급히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회장 부부가 숨을 헐떡이며 급히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니?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손수건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손수건이 흔들렸어요. 이거 좀 봐요. 언니 손수건이에요. 사진이랑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부인이 손수건을 보는 순간 비명을 질렀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 있어? 부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너지듯 주저앉으려 했어요. 회장이 급히 부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만졌어요. 냄새를 맡았어요. 서윤이 손수건이야.
부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내가 직접 수를 놓은, 틀림없어. 이 패턴, 이 색깔, 이 촉감, 다 기억해. 내가 만든 거야. 부인이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회장도 손수건을 봤어요. 그의 얼굴도 하얗게 지로 후 1030일. 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서윤이 손수건이야. 24년 전에 사라진 그 손수건.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가 은희를 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처럼 은희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맡겨졌을 때 쥐고 있었대요. 3살 때요. 3월 15일에요. 서울 강북구 소망보육원이요. 놀이공원 근처에서 발견됐을 때요. 이것만 가지고 있었대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도 평범한 옷이었고 신발도 그냥 아이 신발이었대요. 그런데 이 손수건만은 꼭 쥐고 놓지 않았대요. 보육원 선생님이 빼려고 했는데 울면서 안 놨대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게 뒀대요. 27년 동안 이것만 간직했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 부부는 은희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새로운 눈빛으로 봤습니다. 혹시 하는 희망이 그 눈에 가득 차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요. 부인이 한 걸음 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언제? 정확히 언제 보육원에 갔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24년 전이요. 3월 15일이요. 정확한 날짜는 보육원 기록에 남아있대요. 그날 경찰이 저를 보육원에 데려왔대요. 그 전에 며칠 동안 경찰서에 있었고요. 놀이공원 근처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발견했대요. 3월 12일이나 13일쯤이었을 거래요. 부인의 손이 떨리며 자신의 입을 막았어요. 비명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3월 15일.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가 실종된 날. 바로 그날. 아니, 실종된 게 3월 12일이었어. 그리고 사흘 후에 보육원에. 부인이 온몸을 떨었습니다. 회장이 급하게 물었어요. 어느 보육원이었나요? 정확히요. 목소리에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은희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상암동에 있는 소망보육원이요. 거기서 자랐어요. 27년 동안요. 작년에 독립할 때까지요. 회장이 부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떨고 있었어요. 강북구. 우리가 서윤이를 잃어버린 놀이공원이 바로 강북구 상암동에 있었어. 상암 놀이공원. 그 근처에. 모든 게 일치해. 날짜도 장소도 나이도 그리고 손수건까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인이 비명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 돼. 이럴 수가. 24년 동안 이렇게 가까이. 같은 서울에. 우리가 수없이 지나쳤을 강북구에.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울음이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희 씨. 아니 언니.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언니인 거 맞죠? 모든 게 일치하잖아요.
나이도 날짜도 장소도 손수건도. 언니가 돌아온 거 맞죠? 은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인가요? 정말 제가 윤서윤인가요? 이 집에 잃어버린 딸인가요? 27년을 헤맸는데 답이 여기 있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꿈 같았어요. 부인이 천천히 다가와 은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은희의 눈을, 코를, 입을, 얼굴 윤곽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눈이 남편 눈이야. 코는 내 코고, 인매도 나를 닮았어. 얼굴 윤곽은 남편이고. 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손바닥 좀 보여줄래요?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는 손을 내밀었어요. 왼손이었습니다. 부인이 은희의 왼손 손바닥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왼쪽 손바닥 가운데 약간 엄지 쪽으로 치우친 곳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반달 모양의 점이었습니다. 선명한 갈색이었어요. 있어.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서윤이한테만 있던 그 점. 왼손 손바닥 가운데. 반달 모양. 똑같이 있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크기로. 부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어. 이건. 부인이 은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내 딸. 내 서윤이. 정말 너였어. 24년을 찾았어. 24년 동안 매일 밤 울면서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내 딸이 돌아왔어. 부인이 은희를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은희도 부인을 안았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너무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7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습니다. 27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엄마. 은희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인 거 맞아요? 그래. 엄마야. 내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단 몇 초만 눈을 뗐는데. 부인이 울었습니다. 온몸으로 울었어요. 회장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어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서윤아. 우리 서윤이. 드디어 집에 왔구나. 24년 만에.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수진도 합류했습니다. 뒤에서 세 사람을 안았어요. 언니. 진짜 내 언니가 맞구나. 사진으로만 보던 언니가. 진짜로 돌아왔구나. 가족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그리움의 눈물이었고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24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너무 아픈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잃어버린 딸이 돌아왔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손수건 하나가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